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제가 사주 왕초보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사주를 좀 배웠는데 통변이 안 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사주를 배우실 분들, 그리고 저는 통변용으로 왕초보반을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5월 9일날 목요일날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이게 3개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과정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3개월 동안에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배운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뭐 굉장히 큰 거를 드리지는 못해요. 대신 3개월 동안에 통변용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2시 30분부터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여기 고담학술원, 여기 지금 촬영하는 고담학술원으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남역 10번 출구나 신논현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신논현역 쪽으로 내리시면은 고담학술원에서 가깝습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창에다가 고담학술원 검색하시면은 아마 여기 위치가 자세하게 뜰 거예요, 주소까지. 그래서 고담학술원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305-5752입니다. 그래서 저의 노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 사주를 배워봤는데 통변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체계적으로 총정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그리고 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연이 됐으니까 아마 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한 3개월만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월에 금액은 5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요, 그냥 간지만 딱 보고 그냥 바로 해석하는 논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실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거는 청간, 지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요, 당연히 음양이 있다고 치면요, 음양을 짜게 놓은 게 양과 음이겠죠? 음양을 더 세분화한 게, 이거 음양을 두등분한 거잖아요. 음양을 4등분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음양을 5등분한 건 뭐죠? 음양을 목화토금수겠죠? 음양을 10등분한 게 갑을병정 복이경신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양을 12등분한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12마리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봄여름 가을겨울까지는 요 음양을 12등분한 거죠. 음양을 어렵게 60등분한 게 60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이 왕초보반 통변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그냥 보기만 하면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말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12마리 동물을 보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말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60갑자를 활용해서 사주 보는 법을 제가 아주 쉽게,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왕초보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 을,
병, 정, 기, 경, 신, 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여기에서도 아까 이 10개, 음양을 12분 해놓은 게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5등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먼저 오는 게 무조건 양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불을 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정은 화라고 얘기를 하고 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토기토는 토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 옛날에는 길게 늘어졌다 그래서 5계절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경금신금은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하, 이게 당연히 가을이 되겠죠. 경금, 임수, 계수는 당연히 수가 되고 겨울이 됩니다. 자, 이거를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를 보고 아, 가불은 목이구나, 봄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가불이라는 거는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목이니까. 자, 그래서 이 목이라는 거를 보면 일반 책에 보면 목이라는 거를 굉장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는데요. 우리는 그 목이라는 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양의 목이니까 뭐 진짜로 한 1000년 된 나무라고 보셔도 돼요. 1000년 된 나무라고 보셔서 나무는 자꾸 옮겨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무는 한 곳에 오래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죠? 거목을 만약에 저기 어디죠? 용문에 그 1500년 된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를 딴 데다가 옮겨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겠죠? 그것처럼 이 은행나무는 한 곳에서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라는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오랫도록 있어야지 더 큰 소나무가 되고 더 큰 은행나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갑이라는 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1번이에요. 1등으로 나온 놈이에요. 그죠? 얘가 갑이잖아요. 우리가 너 갑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같이 이 갑이라는 거는 1번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대장. 네? 대장이라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 한 곳에 넉넉히 있는 거를 좋아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만약에 여자가 갑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 갑이라는 거는 대장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장부겠네요? 그죠? 장군이니까, 대장이니까 여장부잖아요. 갑일주들이 여장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나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갑일주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 천상누수로 잘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 갑이라는 거를 여기 보면 입구잖아요. 이게 입구. 입구가 지금 몇 개 붙은 거예요? 4개 붙었잖아요. 그러면 입이 4개라는 거 아니에요. 갑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갑일주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또 그런 말도 하죠. 아, 갑갑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한 곳에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근데요, 갑일주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뭔 것 같아요? 갑일주들이? 갑자기 움직여. 왜?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일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갑일주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당연히 안 좋은 일이겠죠? 왜? 갑은 은행나무를 했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움직이냐고. 그래서 갑일주들은 뜬금없이 움직일 때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갑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의 논리는 항상 이렇게 간단해요.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갑에 대해서 잊어먹을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씨도 굉장히 못 쓰죠? 한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나름대로 어려운 거를
이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저 나름대로 쉽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 쉽게 이해한 거를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배우고 싶으면 그냥 아무 책이나 뭐 서점 있잖아요.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역학책 엄청 많거든요. 그 논리를 한번 보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10년, 뭐 15년, 20년 제가 배웠으니까 그냥 제 논리를 그냥 받아들여도 되고요. 왜?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서 결국 깨달은 건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갑, 을, 병, 정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요. 갑이라는 인자가 대운에서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갑이라는 글자를 내가 팔자의 첫 대운에서 우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 80살까지 가죠. 그래서 이 첫 대운에 있는 이 글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 우습죠? 굉장히 쉬운 논리로 가르쳐 드리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그 동방대 평생교육원에서 자평명리를 가르칩니다. 이 자평명리라는 거는요, 옛날 고전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굉장히 고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법을 중심으로 해서 저만의 터득한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뭐 옛날 고서를 안 본 사람들은 옛날 고서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고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조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재밌는 논리를 터득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하면 간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무토기토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토기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간목, 을목. 여기다가는 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목, 을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화는 병화, 정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는 무토, 기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경금, 신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는 임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름이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토기토가 있잖아요. 무토기토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가불명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무토기토가 있다. 그러면 무토기토는 합쳐서 무슨 말이 나오죠? 무기 이렇게 되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무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토기토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 무기가 여기 있대잖아. 그죠?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한번 지금 볼까요? 자, 말장난 같아도요, 다 거기에는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역학을 뭐 1년, 2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15년 이상은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음양이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담합수로 제 교환 만들 때도 음양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것도, 그 책을 교환을 만든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무기라는 내 삶의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팔자에 무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토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플러스 무고 기토는 마이너스거든요. 무조건 앞에 나온 글자가 플러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건 아까 여기 갑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큰 1500년 된 나무, 은행나무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토면 토가 땅이잖아요. 그럼 무토라는 큰 땅은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설악산, 백두산 이런 거 큰 산 생각하면 되잖아요. 큰 산이 무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토 그러면 뭐래요? 무진장 큰 산, 무진장 크대잖아요. 네? 무진장 커 하여간 무진장 큰 산이야.
그러면 그 산이 어떻겠어요? 에?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이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산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감이 있어요. 무토로 시작되는 걸 그냥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네? 무게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다 그랬죠? 그래서 남을 무시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무토라는 거는 산이잖아요. 산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무속신앙 뭐 이런 말 하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를 갖고 있으면 정신적인 무기를 갖고 살아가느냐, 현실적인 무기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를 갖고 있으면 이게 무속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영역이 발달된 사람이겠죠? 정신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기토는요, 이걸 기토를 우리가 조그만 논밭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논밭이다 보니까 항상 논밭 걱정 때문에 논밭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눈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비가 빨리 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항상 논밭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들이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토는 우리가 논밭에다 뭐 심죠? 상추를 심는다고 쳐요. 그럼 상추를 갖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를 키워가지고 그거에서 따서 사람들한테 팔아먹어. 이런 게 논밭이라는 쌀을 농사를 한다든지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실적인 거고요.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영역에 무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토는 정신적, 기토는 현실적으로 쓰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인성으로 쓴단 말이야, 인성. 왜냐면 우리가 식재관, 인비,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다고 치고, 인성이라는 건 글과 학문, 공부 뭐 이런 걸 가리켜요. 그러면 인성을 무토로 쓰면은 그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정신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무토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토를 재로 써.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거를 무기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토, 현실적이랬죠? 기토를 재성으로 써.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토를 인성으로 써. 그러면 공부가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현실적인 공부, 돈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간에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을을 보면은 한마디 퉁 던질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보면 그냥 최대한 한길이라고 애우라 그래요. 그럼 최고가 돼야 되고, 네? 최대한 한길이랬잖아요. 최대한 한길. 그래서 대장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애우라 그러거든요. 을이라는 거는 이쁜 꽃이잖아요. 그리고 섹시해 뭐 이런 식으로 애우라 그래요. 왜? 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예능, 예술 쪽에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애울 수 있게 뭐 병정 그러면은 병정화는 이거 태양이고 정화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애우는 법이 있는데 하나 생각만 하라 그런다. 하나 야구 하나 왜? 대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가 있으면 태양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 눈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고, 정화는 대전이랬잖아요. 얘는 전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거 각자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팔자만 그냥 딱 보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해서 던져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씩 전부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사주가 있으면 8개의 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년이라는 건 부모, 월이라는 여기 조상, 년을 조상, 일을 부모, 일을 그냥 하니까는 헷갈리죠? 자, 사주는 어렵게 공부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냥 쉽게 제가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면 그 지름길로 그냥 저만 따라 3개월만 저만 따라서 오시면은
사주 기초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며느리씨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년, 월, 일, 시 해가지고 뭐 자기가 만약에 뭐 양띠야, 뭐 여기가 쥐띠야, 쥐월에 태어났어. 여기가 뭐 뱀이 있어. 여기가 뭐 진이 있어. 자,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얘네들이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년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 벌써 만들어진 땅덩어리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가 이 월에서 좌지우지 되겠죠. 내가 반팔을 입고 살아가는지 겨울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는 이 계절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울옷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한밤중에 태어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자라는 지는 그래서 저녁 12시를 가리키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월이라는 거는 뭐 음력으로 11월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 태어났네 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정 12시의 기운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이라는 북쪽을 가리키는 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월 그러면은 음력 11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력 11월에 자정 12시에 북쪽이라는 기운을 갖고 나는 이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그게 내 씨라는 거거든요. 그 씨가 발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씨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씨를 지금이 이제 막 상추 뭐 이런 거 심잖아요. 그러면 발화 되는 것도 있고 발화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자라는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씨로 안 태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변종돼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자라는 환경이 그대로 하늘에 투출이 됐는지 투출이 됐다면 그거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재주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식상이야. 그러면 나의 재주가 세상에서 다 알아준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를 연을 국가 자리, 조상님 자리로도 보고요. 월을 우리 부모님 자리로도 보고요. 내 사회성으로도 봅니다. 일을 나 자신을 가리키고요. 시는 내 자식 자리라고도 보고요. 요 일지 이게 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배우자 궁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부모 궁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어느 씨앗을 갖고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늘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내 씨가 발동이 돼서 멋있게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꽃이 폈어.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각자 다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안 올라올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래서 이 띠와 이 동물과 이 동물의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그냥 사주만 보면 딱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과정을 3개월 동안에 아주 쉬운 논리를 제가 3개월 과정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 왕초보반을 운영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이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촬영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교습식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2년이 돼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막 지방으로도 막 출장을 갔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앞으로 나서게 된 게 제가 육식갑자라고 있어요. 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육식갑자를 강의를 하루 지방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 강의가 조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나마 사람들한테 좀 많이 호평이 있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 보면 독특한 일주론 해가지고 제가 육식갑자 수업에 그 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소는 그냥 쉽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을축일주, 정축일주, 뭐 기토일주 이렇게 이제 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를 갖고 있는 것도 5가지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을축, 정축, 기축,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이제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소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소도 되지만 이게 이제 오리지널 황소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똥꼬집을 갖고 있어요. 자, 똥꼬집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오리지널 황소 고집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 초급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신축일주가 오리지널 황소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신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게 뿔 같잖아요. 뿔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일주가 오리지널 이 황소 고집의 대표 주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을축은 뭐냐면요. 축월에 엄청 춥잖아요. 그죠? 12월이니까 4월 다음이 축월이잖아요. 엄청 추운 겨울에 을목이라는 꽃을 피운 거예요. 을목이라는 꽃을 딱 피워놨어. 그러면 꽃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를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자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가 제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소유자예요. 축제가 뭐죠? 돈을 축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축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기토가 이렇게 묻혀요. 그래서 이거 돈 창고예요. 돈 창고. 그래서 을축일주들은 돈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축월에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능력자를 가리키는 게 을축일주예요. 그래서 팔자에 을축이라는 간지가 있다면 나도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든 우리 엄마가 을축 같은 돈의 소유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정축도 한번 볼까요? 정축 그러면 어때요? 새벽 2시에 정화라는 거는 촛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태양이면 이걸 촛불, 이 현세상에 쓰일 수 있는 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돈이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화라는 거는 밝게 해주는 거, 그다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건 하늘의 화신, 정화는 땅의 화신이라고 그냥 쉽게 애워놔도 되는데 이거 정화라는 거 촛불 켜고 새벽 2시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바쁘게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새벽 2시까지 일한대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정축도 새벽 2시까지 일한다는 거는 자기가 웬만큼 이루고자 하는 거는 전부 이룰 수 있는 간지가 정축이라는 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벽 2시에 밤일한대. 그럼 밤일은 잘해요? 진짜로 밤일은 잘할까요? 네, 밤일 잘하는 간지가 정축간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은 정축간지가 명기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는 간지가 또 정축의 소유자다. 그래서 명기의 소유자가 되는 게 정축간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저만의 지금까지 10년, 15년, 뭐 20년 공부를 한 거를 압축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할 때 쉽게 저같이 어렵게 20년 동안 돌아오지 말고 쉽게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3개월 과정으로 50만원에 강의를 합니다. 원래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제가 개인 교습이다 뭐 이렇게 몇 명 모아서 했을 때는 1인당 30만원, 3달에 100만원 받았거든요. 왜? 그때만 해도요, 저는 제 논법은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 귀한 자료를 니네들한테 왜 싸게 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때는. 멍청한 생각이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제 논법을 그냥 지금 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많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제 강연을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쓰는 사람들의 각도, 식신을 쓰는 사람들의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논법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고 저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랑 같은 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만약에 저건 말도 안 돼. 야, 저거 정석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성을 쓰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 같은 논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식신이나 재성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뭐든지 바로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제 논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만족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자기 짝을 만나서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분명히 제 논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5월 9일 목요일 날, 자, 사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사주를 조금 배워봤는데, 와, 도통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한테 한번 3달이라는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데,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웃느라고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야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생긴 거는 야하게 안 생겼지만, 야한 얘기도 많이 하고, 강의를 굉장히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한번 저를 직접 보고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되고요. 아마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5월 9일 목요일 날 사주 왕초보반,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